자, 삼성전자 실적이 저믹 가경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삼성전자라는 놈은 어떻게 가길래 주가를 이렇게 개차반으로 만들어 놓고 지하 3층까지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습니까? 뭘 잘못했나요, 삼성전자가? 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듯이 이렇게 추락을 해야지 어디 쓰겠습니까? 이 삼성전자가 이 3분기 실적이 일단은 별로 안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잠깐 흔들릴지 몰라도 주가는 오릅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뭐 영업이익이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돌고 합니다. 한간에는 3분기에 하이닉스한테 실적이 추월당할 수도 있다. 영업이익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말이죠. 그렇게 삼성전자가 마탱이가 가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인텔이 될 것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잘 몰라요? 여름부터 D램 가격이 꼬꾸라 자빠졌다. 원래 이제 그 우리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뭐 시장이 새롭게 이제 열리면서 막 뭐 반도체가 뭐 여상하게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원래 이제 D램 낸드가 주업이 아니겠습니까? 이쪽에가 지금 영 시원찮아요. 깎였죠. 요거 시세가 이제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선물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좀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좋다 그랬어요.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고 내년까지 수주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은근슬쩍 잘 가죠. 왜냐면 AI 수요에 맞물려서 원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얘기 안 하더라도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년까지 수주 물량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추가적으로 오다가 들어온 것을 주문량이 밀려오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 새롭게 이제 HBM 납품을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신형 HBM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납품을 못하고 있죠. 아직도 조금 미세 공정에서 차질이 빚어지다 보니까 뭐 개인 투자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이 확정되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때려보는데 지금 그게 지금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시원찮죠. D램 가 본업에 있어서 D램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납품 기대 심리로 해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환율은 또 왜 이렇게 차빠진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7월 말부로 해서 꼬그라 자빠지기 시작해서, 왜 7월 말부터 꼬그라 자빠지기 시작했냐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부상하던 시기입니다. 7월 말이 미국 금리 인하죠. 미국 금리 인하 급부상을 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고 얘기하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금리 인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미국 눈치 보고 못했죠. 못하고 미국이 인하를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하면 10월달인데 10월달도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물가 지수가 뭐 1%대까지 처음으로 뭐 내려가냐 어쩌니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약간 들썩일라다 보니까 이제 10월달 또 문기적 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미국이 B컷을 안 했으면 10월달도 좀 약간 오리무중이었을 텐데 지금 B컷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금리나 카드는 만지작 그래도 한 차례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면서 눈치껏 요러고 있을 판입니다. 중국도 또 지급 준비를 0.5% 인하했지.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갖고 금리 인하를 너무 안 해버리면 우리나라 이게 또 요게 그 수출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제 이런 이제 심리가 좀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잘 안 팔리고 있지. 그 반도체도 약간 좀 주춤하지 뭐 이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좀 시덥지 않거든요. 소비는 진작에 이제 죽어가지고 뭐 금리나 아직도 하지도 않고 금리는 저 밑으로 좀 떨어져야 2% 초반까지는 빠져야지 소비가 살살 살아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좀 시덥지 않으니까 막 금리 인하를 하긴 할 텐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 금리 인하가 미국이 한 거 보고 돈이 유출될까 봐서 우리나라 못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지켜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 불안 이슈로 해가지고 환율이 좀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다 보니까 미국도 B컷을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환율이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실적은 분명히 요게 이제 3분기가 7, 8, 9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3분기에 지금 수익성도 대기 훼손이 됐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요렇게 이제 꼬그러 자빠졌으니 자 디램 가격도 비슷한 시기에 꼬그러 자빠졌지 환율 꼬그러 자빠졌지 좋을 택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분야가 지금 1.5조 정도 적자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루트를 또 알아보니까 한 부서에 막 200명씩 있는데 구조 조정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지금 10% 정도 감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레거시 삼성전자가 꼭 멍청하게 그 지금 공장을 할 때 그 거래처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택에다 공장을 지어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레거시 제품, 레거시라는 게 뭐냐면 구형이란 얘기야. 레거시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신형 첨단 공법으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기술력의 격차를 벌려버렸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공장만 지어대고 레거시 평택의 1공장 2공장은 레거시 기존 구형 제품 공정인데 그쪽에는 지금 뭐 수율도 잘 안 나오고요. 주문이 통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구조조정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래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기댈 수 있는 구석이 없어져 버린 거야. 쉽게 얘기해서 봐봐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환율 여건 안 좋았지.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좋아. 하이닉스도 생각보다 막 어닝 서프라이즈 어마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환율을 꼬꾸로 자빠졌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달러 약세 덕을 많이 봤단 말이죠.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적어. 근데 하이닉스에 밀려버렸잖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HBM 그 점유율을 보면 한 40%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후발주자밖에 안 된다고. 거기다 밀려버렸지. 디램 가격이 빠져버렸지. 환율 떨어져버렸지. 파운드리 그 TSMC에 따라붙는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1.5조씩 적자나고 자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허우적대고 있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갈만한 구석이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힘겨운 자리인데 아마 이제 지금 보면은 환율이 뭐 중동 이슈로 해서 오르든 뭐하든 간에 환율이 다시 조금 안정을 하락 일변도에서 좀 안정을 잡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사실은 금리 인하 한번 해줘야 돼요. 0.25% 먼저 해줘야 됩니다. 10월달에 내가 볼 때. 근데 금통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돼도 11월에는 하지 않겠나 싶고요. 이제 뭐 그러면서 이 악조건이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삼성전자 오늘도 뭐 외국인 투자들이 아니 뭐 890만 주 어마어마하게 갖다 때려 엎어버렸습니다. 890만 주면 86 48이죠. 87에 50 그러니까 아마 한 뭐 5,500억 정도 890만 주 정도 되니까 와 이게 지금 뭐 거의 뭐 5천 뭐 700억 이 정도 뭐 팔았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역사적 비중 최저점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뭐 지금은 뭐 차트만 보고 하는 사람들 저 올라갈 것입니다. 뭐 이건 뭐 이런 쐐기형으로 갔다가 이게 올라가면 그런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업이 잘 돼야지 뭐 공장이 잘 돌아가고 막 해야지 이게 돈을 잘 벌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이건 이제 작전주, 세력주, 개별 잡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와주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더럽게 힘이 없는 종목의 특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올라갈 힘이 없으면 네가 좀 내려와라. 내가 이렇게 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1선도 올라오기도 버겁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은 들어 올린다. 지금 이 들어 올릴 타이밍이 거의 돼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면은 차트상에 이미 이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지금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 올려야 돼. 하이닉스 요즘 해야지 같이 들어 올렸죠. 근데 하이닉스를 보면은 들어 올렸는데 삼성전자는 못 올렸죠.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보면은 지금 들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전혀 들어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무리 뒤져 자빠져도 21선 반등은 나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1선 반등 시도가 나올 것이고 이게 이제 좀 생각보다 이제 조금 실적이 좋아지면 아마 특히 이제 그 스마트폰 쪽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만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이폰이 좀 시큰둥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좀 안도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이고 환율이 다시 조금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위안감 안도감 참 그 더럽게 안 좋은 건데요. 위로받을 주가 참 그 이런 것은 안 좋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세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참 그 안도 랠리 뭐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하튼간에 그 악조건 속에서 그나마 이제 그 일시적으로 뭐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밀리면 거의 끝자락입니다. 오늘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21선 뭐 조금 더 올라오면 이게 많이 안 올라옵니다. 절대 많이 안 올라와. 여러분들 막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21선 조금 더 올라오면 이제 뭐 요런 자리 원래는 이게 자꾸 이제 밀려 내려가다 보면 힘이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게 옆으로 뻑뻑 기다가 이제 반등 이후에 다시 밀려 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상승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많은 투자들이 지금도 막 이 종목에 대해서 막 갖고 있으면서 뭐 개인 투자들이 이제 그 외국인 투자들이 다 판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떨이한 것을 갖다가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시세가 올라와주면 괜찮은데 잘 안 올라오니까 좀 깝깝하죠. 자 21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그 고가 있죠. 거기가 이제 막 65,000원 라인 아닙니까? 요런 자리로 이제 한번 반등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얘가 이제 좀 더 세게 움직이려면 생각보다 이제 그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엔비디아의 이제 납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요 시그널이 나와줘야 돼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입장에서는 그게 나와줘야지 지금 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요런 자리 요렇게 이제 아까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진정한 그 안도 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요런 자리로 올라오는 것인데 요런 자리로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참 뭐 여기서 요 전고점 21선 전고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봐야 약간 더 간척하다가 또 다시 비실비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나온 행태에 따라서 내일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IR에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가지고 계시고 했다가 제가 얘기한 자리 부근에 왔을 때 어쨌든 반등 칠 때 이제 매도한다라는 기본 관점을 가지시고 근데 반등의 상승의 어떤 그 형태가 좀 더 이어질 거냐 아니면 가다가 삐리삐리 해버릴 거냐라는 것은 엔비디아의 납품이 초도 물량이 이제 나가기 시작했냐 안 했냐 요 부분 그 다음에
어차피 파운드리는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D램 가격이 다시 올라서냐 안 올라서냐. 근데 D램은 당장 올라서기는 힘들 거예요. 금리가 좀 더 인하가 돼야, 몇 차례 더 인하해야 우리가 하는 이제 PC 수요라든지 서버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 그 전에는 유무하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환율도 마찬가지야. 환율은 조금 안정은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납품 요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은 뭐 그냥 말 그대로 많이 빠져서 그냥 더럽게 안 올라간 놈, 그냥 기술적 반등 좀 하다가 이제 다시 비실비실해지는. 그러나 엔비디아의 초도 물량이 납품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이제 7만원에서 아주 좀 7만원대 뭐 세면 이제 61선 부분까지 뭐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이상 가기는 좀 쉽지 않다. 아까 얘기했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고, 외국인 투자들이 우려하는 건 제2의 인텔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착안하셔가지고 잘 빠져나오고, 뭐 돈이 묶여버리면 아무 죽도박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저도 뭐 실적 나오는 건 이제 기출을, 그 다음에 이제 IR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멘트, 이런 것들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재투자TV,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번에 뭐 반도체의 어떤 고점을 잘 맞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오르고 채팅 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묻어놓고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개인 투자들이 그건 잘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냥 빠진 놈이 그냥 묻어놓으면 이게 많이 올라갈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많이 골로 가버리거든요. 그것도 지수가 이미 다 올라버린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꼭대기 부근에서 이제 조정받는 그런 것을 꼭 희한하게, 작년에도 테슬라가 막 치고 올라가면서 뭐 우리나라 뭐 홀딩스나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만 사가지고 그렇게 당해놓고 또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깝스럽습니다. 그 시세라는 게 이런 건 경기 사이클, 보통 2년 3년이 재고순환중인데 반도체는 이제 2년, 좀 길면 3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꼭대기 작업, 얘가 이제 본 상승을 가려면 원래 그 재고순환 사이클상으로 보면 한 2년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아유 진짜 뭐 깝깝스러워요. 아무리 안 돼도 금리나 속도가 좀 빨라지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재고순환 사이클 자체의 어떤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치킨 게임의 어떤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뭐 바로 뭐 기다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물려 있다고 하면은 잘 복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전문가들만 딱 있는데 입장을 하셔야 돼요. 허접한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입장난하고 말장난하고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더 깨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글 오르고라고 찍어봐요. 그럼 오르고 채팅 앱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평생 무료방, 바로 공개 채팅방에 24명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셔가지고 입장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는 전문가들 사진 눌러보면 조금 나와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꼭 좀 수익 좀 보고는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수익 목표는 하도 쥐어터져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요, 아마 이제 막 체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주식은 체념한다고 해서 누가 뭐 위로를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읽어내지 않으면 투자에서 재미를 못 보고, 주식 투자는 도박이나 똑같다, 이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실 수익 내기 가장 좋은 게 주식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포인트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맛이 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건 무료로 다 진행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르고 채팅앱 다운받아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